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강석훈 산업은행장이 국회 답변할 때 사진처럼 산업은행 분리 매각 포함해서 이 매각을 검토한다는데 이것은 삽질을 계속하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대우조선 통째 매각하든 분리 매각하든 어느 것이든 문제 해결이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유일무이한 해결책은 조선 수요의 변동에 조선사들이 유연하게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영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선 반론의 여지 없이 산업은행의 매각론을 논파하겠습니다. 매각 후 조선업의 글로벌 공급 능력 변합니까?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대우조선을 통으로 현대에 팔던 쪼개서 방사는 여기 팔고 상선은 저기에 팔던 조선업의 전체 공급 능력, 글로벌 공급 능력 전혀 변화 없습니다. 만약에 상선을 해외에 매각한다면 기술 유출은 변론이고요. 새로운 강력한 경쟁자를 만들 뿐이고 그 매수한 곳이 투자를 늘리면 글로벌 공급 능력은 더 증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외 매각은 최고의 악수, 악수 중에 악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저지되고 분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내 매각은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고 새로운 매수자가 돈을 더 투입하는 방식으로 대우조선 임직원들 배를 채울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매각은 글로벌 공급 능력 조절 효과는 전혀 없고 다만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에 왕창 물려있는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탈출하는 효과가 있을 뿐인데 근데 산업은행이 물린 저 돈은 산업은행 돈 아닙니다. 세금입니다. 국민 정체가 이미 물린 겁니다. 즉 매몰 비용, 썬크 코스트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탈출한다고 해서 산업은행이 뭐 더 나아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이 아쉬워서 매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조선업의 글로벌 수요, 공급 이 관점에서 한번 본다면 글로벌 조선 수요를 한국의 조선 3사와 중공의 국영조선사들 후동중화나 장난조선이나 대련조선 이런 서너 개가 나눠 먹는 구조이고요. 일본은 사실상 퇴출되어서 존재감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그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소형 로컬 조선소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지구의 대략 4분의 3 이상이 바다고요. 이 선박이 얼마나 중요한데 영원히 이 조선산업은 이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다수의 지역 로컬 조선소를 다 운영하고 있고요. 이걸 여기서는 이제 소형 연안 선박들 이제 공급을 할 것이고 이제 군용 선박은 다 변론이고요. 그렇습니다. 한국과 중공이 글로벌 수요를 양분하고 있는 이 시장을 이제 집중해서 본다면 한국은 기술 혁신 더욱 미친 듯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공과의 기술 초격차 유지하면서 글로벌 수요 중에서도 알짜 수요, 고급 수요, 돈 되는 수요를 장악하겠다. 앞으로 더 장악하겠다. 이런 적극적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맞고요. 이게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대우조선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강석훈이 대우조선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하는 그 말 저는 틀렸다고 정리합니다. 한국이 조선산업에 참여하는 한 이 무한 경쟁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고요. 경쟁이 무섭다면은 그냥 접어야 하는 겁니다.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공도 살아남기 위해서 죽자 사자 달려드는 것이고 일전 불사입니다. 뭐 그런 상태입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중공 이외에도 재주 있는데 배고픈 그런 잠재적 경쟁자들이 호시탐탐 이
배 만드는 데에서 여기에서 밥벌이 해볼 수 없나? 한국은 저래 잘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건 뭐 있나? 이러면서 진입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대우조선을 날려버리면, 해외로 매각해버린다면 그 빈자리를 중공이나 다른 자들이 차지하려고 달려들 뿐입니다. 글로벌 공급 능력은 그대로입니다. 네. 그래서 경쟁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경쟁에 맞서서 이기려고 해야 합니다. 네. 대우조선을 포함한 한국의 조선 공급 능력은 여전히 글로벌 수요 충족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중공이 절반가량을 지금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글로벌 이 조선 수요라는 거 변동이 극심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듯이 전체 경기 변동과 배의 수명과 조선업 경영 환경 등등 이런 게 요인이 되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개별 조선 회사입니다. 개별 조선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수요가 변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선사가 할 일은 수요 변동을 주어지는 불가피한 조건으로 여기고, 이거는 외생 변수라는 겁니다. 여기에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적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경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수요가 줄면 공급 능력 줄이는 것이 최저 비용으로 즉각 가능해야 하고, 수요가 늘면 공급 능력을 최저 비용으로 즉각 확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잘하는 조선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합니다. 이거 이제 가능하게 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비용을 고정비, 변동비 이렇게 나누어서 조선업의 경기 사이클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고정비, 변동비 구조를 설계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본과 기술개발 부문의 의사결정은 비교적 자유롭게, 즉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여기는 문제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미 한국의 조선 3사들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유일무이한 문제점이 바로 노사 문제입니다. 임금은 그냥 내버려두면 고정비가 되기 때문에 호황시에는 그럭저럭 넘어가는데 불황시에는 아주 심각해집니다. 불황시에는 임금을 줄여야 하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임금 부분을 경영자가 자유롭게 고정비와 변동비로 설계할 수 있는 그 경영의 자유가 핵심적으로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해고 자유를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호황기에 고용의 자유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불가피한 조선업의 수요 주기, 이걸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여기에 최적하게 공급 능력 조절해 나가는 것, 이거 못하는 조선사는 망하는 겁니다. 그 핵심이 바로 임금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설계하고 최저 비용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에서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본과 기술 투자는 잘할 수 있고 잘해왔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장기 임금 구조를 고정비, 변동비로 설계하는 방법은 매우 많습니다.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경영진이 알아서 자기 회사에 최적한 구조로 설계하고 실행할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대우조선이 문제가 되었던 원청과 하청 구조도 그 많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청을 선택한 경영진들이 나쁜 놈들이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임금 착취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좌빨 세력은 마귀 세력들입니다. 마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현재와 같은 한국의 후진적 공산주의적인 노동규제 악법 하에서는 고용의 자유는 있으나 해고의 자유는 박탈되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극심한 불황시에 전부 몰살당하지 않고 일부라도 살아남아서 다음 호황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육지책으로 지금과 같은 그런 원청 하청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게 고육지책이라는 겁니다. 경영진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걸 공격하는 민주노총이나 마귀 같은 변호사 같은 이런 것들, 정치 세력들이 마귀 새끼들입니다. 그놈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네.
불황시 노조들은 해고하지 말라고 시위할 게 아니라 그대들이 만드는 배 더 비싸게 더 많이 발주하라고 그 고객들한테 시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예. 예. 예? 시위해서 될 것 같으면 고객들한테 시위해야지. 예? 우리가 만드는 배 더 비싸게 더 많이 발주하라고. 예,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우조선 문제는 대우조선 임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단 산업은행은 추가로 돈 1원도 지원하지 말고 영부채 이자 이것도 현실화시켜서 시장 금리대로 계약대로 한 푼도 깎아주지 말고 다 받아라는 겁니다. 안 내면 부도 처리하면 됩니다. 파산시키고 청산시키면 됩니다. 이걸 명확하게 선언하고 얕잡시 실천을 하라는 겁니다. 장난 아닙니다. 나중에 봐주는 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대우조선이 망해서 해체되면은 그 과정에서도 해외 매각할 거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 아쉬워서 매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업은행이 지원한 그 돈 전부 다 대략 한 14조 원가량 넘어가는데 장부에서 싹 지워버리고요. 손실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한국 경제에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이미 날린 매몰 비용인데 뭐. 그러면 현재 만약에 대우조선에 돈을 더 투입하는 그만큼 총 손실액이 더 늘어날 뿐입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돈이 부족해서 대우조선이 지금 적골아지 된 거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 더 지원한다고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대우조선이 폭삭 망해서 사라지면은 한국의 조선 공급 능력은 줄어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기타 다른 조선사들이 개별 자산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매수하면 됩니다. 그냥 자산 고철값을 사면 됩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경력자 채용 절차 거치면 됩니다. 기존의 그 있는 계약은 계약 이전시켜버리면 됩니다. 한국의 조선 공급 능력은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구조조정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산업은행이 투입해서 날린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 삼성이나 현대가 돈 더 벌어서 나중에 그 세금 내면 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한국 안에 다 있는 것이고요. 더 나빠질 거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이제 추가 지원 없이 대우조선 임직원에게 맡겨버리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대우조선은 어떻게 해야지 죽지 않고 살겠느냐 이겁니다. 너가 알아서 하라는 건데 15년가량 그 지옥 같은 불황이 끝나가고 이제 조선업 슈퍼사이클로 온다는데 이제 잔치판이 벌어진다는데 대우가 그냥 죽을 겁니까? 아마 그러지 않겠죠. 죽자 사자 이제 살아남으려고 발악을 하겠죠. 발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우에 돈이 들어오면 일단 전부 다 대우 그 임직원들 전부 다 밥부터 먹어야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밥부터 가장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남은 거 제일 먼저 기술 개발에 투입을 해야 할 겁니다. 오늘 기술 투자 안 하면 내일 시장에서 퇴출되는 게 기업의 원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이자 안 내면 바로 죽여버리니까 이자 안 내면 바로 죽여버려야 합니다. 가차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상황인데 과연 지금 사장과 임원들 이 중간 간부들이 현재와 같은 임금 삼성중공업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의 임금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결국 살기 위해서는 사장을 포함해서 임원진들 급여는 대략 연봉 한 10,000원 정도로 해버리고요. 노조는 민주노총 탈퇴해야 할 겁니다. 좌빨과 합세해서 정치 선동대로 전락한 그 민주노총하고 불법 시위 부추기는 그 악마 변호사들, 그 다음에 그 좌빨 선동 그 가들, 좌빨 그 정치 마귀들, 이런 것들과 대우조선 노조는 확실하게 인정사정 볼 거 없이 완전하게 이별을 해야 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시간당 임금 적절하게 설계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 더 할수록 용접사원 임금이 사장보다 높아지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청 구조가 불가피한 거 아닙니다. 만약 이런 것이 된다면 원청 하청은
많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실질적인 그 경영 자유가 주어진다면 굳이 하청 구조를 가져갈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그 생산직 분들은 그 생활 보장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으면 공급도 늘리고 수요가 줄면 공급도 줄일 수 있는 이런 유연한 경영 구조를 대우 임직원이 알아서 만들려고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맡겨버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아이디어 중의 하나가 제가 7월 27일 날 올린 그 대우조선 자력으로 부활할 수 있다. 부활 전략 여기서 한번 다뤄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든 살든 너가 선택해라. 죽으면 죽게 내버려 두고요. 죽겠다면 잘 가라 그러고 내버려 둬버리고요. 청산해버리면 되고 지금까지 너무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도와주면 안 되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단결해서 노력하면은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우조선이 임직원이 다 단결해서 노력하면은 지금 호황기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죽자사자 일해서 국가에 진 빚을 갚고 정상적으로 세금도 납부해서 그래서 너가 죽어갈 때 살려준 국민들한테 보답할 기회를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길을 선택할지 대우조선 임직원이 스스로 정해라 이겁니다.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라는 겁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